오늘은 2021년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이러한 제목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세월호하고 메르스가 있을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큰소리 치더니 코로나는 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나, 이런 뜻입니다. 세월호 메르스 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더니 코로나는 왜 아닌가, 이런 제아의 글입니다. 아니, 방역기획관이 없는 직제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방역기획관 자리를 줬으면은 그건 당연히 방역에 관련돼서 최고 어떤 무언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는 것 정도로 국민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었는데 또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정부의 기구들과 청와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교 역할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비서관이란 거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비서관들이 다 컨트롤 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국민들도 그런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역의 기획과 집행, 이런 모든 것은 청와대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김호란 책임론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책임도 지우지 않고 지금 청와대만 싹 발뺌을 합니다. 김호란 책임론이 아니다. 김호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거기다가 자리가 없는 자리에 국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역기획관 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럴 이유가 뭡니까? 질병관리청, 언젠가는 거기에 정권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중요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수차례 못 박아 말했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과거에. 2015년도에는 또 메르스가 있었지 않았어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 메르스 사태 때도 2003년 사스 때 노무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빈틈없는 방역을 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되살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중심을 잡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017년 대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설자가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국가 재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때. 취임 직후에도 또 이랬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아닙니까? 그래서 방역기획관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각 기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렴치한 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호란 기획관 아주 유명해진 사람,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김호란 기획관이 기존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그런 지적에, 그러니까 김호란이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를 두자 하는 그런 개편안을 강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편안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이 모여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집단지성입니까? 예? 국민들이 웃습니다. 집단지성의 책임으로 돌려요? 여기에 뭐 고상한 용어까지 쓸 필요 없잖아요. 집단지성으로 만든 거라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기기획관과 청와대 책임이 아니라 집단지성의 책임으로 돌린 겁니다. 집단지성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콱 나옵니다. 집단지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그 용어의 사용이 아주 기발합니다. 집단지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 용어의 사용. 그래서 이 사슬자는 집단지성 운운하는 데 대해서 쓴웃음이 나온다고, 쓴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아주 성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객선 침몰사고, 세월호 사건, 그거는 해난 교통사고입니다. 근데 여객선 침몰 사고도 대통령 탓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 국가적 역병 재난마저 제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러면 국민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럴 거면 청와대가 방역기획관 뭐하러 그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비싼 국민의 세금 월급을 주고 그 자리에 방역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을 앉힌 이유가 또 뭡니까? 그분은 방역 최고 전문가라고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다. 예방의학 전공해서 수천 수만 명입니다. 의사들은 다 예방의학을 다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진짜 전문가들은 감염내과, 또 의사협회, 또 이 호흡기내과, 그 다음에 방역을 주로 하는 그러한 전공자들, 그리고 전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설자가 상당히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란이가 누군가? 그가 통역당 관련자의 딸이고 친정권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설자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감싸는 것을 보면 이들에겐 책임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사설자는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설자, 세월호 메르스 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더니 이제 코로나는 왜 컨트롤타워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제아의 사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갑자기 김호란 방역관, 방역기획관이라는 그 높은 벼슬자리를 청와대에다 만들어 뒀을까? 라고 질문하는 이 사설자의 질문이 핵심 얘기입니다.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감싸는 걸 보면은 이들에게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그 말미를 친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정권의 참으로 무상함을 느낍니다. 예. 자, 네. 오늘도 우리는 또 할 얘기가 딱 한마디 있습니다. 야권 꼭 단일화해서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한 굳건한 안보, 바로 여기에 바탕 둔 대한민국의 새벽 태양,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